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은 보건 선생님과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보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개념 유형 익히기. 두 번째는 디지털 그루밍의 개념을 익히고 관련 피해 상황에 노출 시 대처법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및 예방 방안 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각자 활동지에 적어볼까요? 각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를 다 적어보셨나요? 그럼 지금 영상을 보고 다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 적어봅시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06명의 50%가 넘는 480명이 불법 유출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봐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된 사진 하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나체에 제 얼굴이 합성되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몸매 좋아져서 기분 좋을 듯. 여기에 사진 올라오는 여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진 밑에 달려있던 댓글들 속의 조롱과 비난들. 저는 그들의 댓글로 2번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상대가 원치 않는 온라인상의 성적 농담이나 비하, 단체 채팅방에서의 성희롱, 지인 능욕, 리벤지 포르노,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상에서의 성관계, 성매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리벤지 포르노와 지인 능욕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뜻하는 리벤지 포르노, 복수를 뜻하는 리벤지와 포르노의 합성어로서 관계를 파기한 상대를 모욕하거나 상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 유포한 영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16년까지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 성행위 영상만 18,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 대신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유출 성폭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인 능욕은 음란 사진 합성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하는 온라인 성폭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은 확산 속도가 빨라 완전히 삭제하기가 쉽지 않고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합성사진 올린 게 뭐가 어때서? 몸매 얘기 좀 할 수 있지. TV에서 연예인들도 하잖아. 직접 신체가 닿거나 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벌금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범죄의 경우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당신의 행동.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들입니다.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등 불법 촬영하는 행위, 웹하드나 SNS 등에 업로드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유통, 공유하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모욕하는 행위 모두 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도 불법 촬영 및 비동의 유포, 공유한 행위로 현재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에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가 42.3%, 불법 촬영이 33.7%, 유포 협박이 8.6%로 조사되었으며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보면 성인 사이트와 SNS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되어 삭제 건수가 제일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이보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74.3%로 높고 피해자 성별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이나 SNS에 한번 영상이나 사진이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또 다른 플랫폼에 유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사진 성적 합성 후 유포, 흔히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유형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된 사례를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나무는 같은 반 A와 친밀한 관계이다. 나무는 A에게 자신의 셀카를 모바일 메신저로 몇 차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에게 전송했던 자신의 셀카 사진이 선정적으로 합성되어 다른 반 친구인 B의 SNS에 게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나무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려있었습니다. 나무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A에게만 셀카를 보내주었는데 B의 SNS에 게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이 합성된 것을 보고 너무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례를 읽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A는 나무에게서 전송받은 나무의 셀카 사진을 나무와 상호합의 없이 B에게 유포하였고 또한 B는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사진과 합성하여 이를 SNS에 유포한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 후 유포하는 행위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심지어 여성인 가족 구성원들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 지인의 SNS에서 도용한 사진이나 몰래 찍은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이 은어로 사용하는 지인 능욕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인 합성, 촬영물 성적 합성이 더욱 정확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두 번째는 디지털 그루밍으로 먼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40대 성인 A와 14세 청소년 B가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접근하여 매일 B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물과 용돈을 보내주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 말과 함께 B에게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A는 손, 가락, 무릎, 어깨 등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점차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A의 행각은 B의 보호자가 우연히 B의 휴대전화 기기에서 이 둘의 대화 기록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자발적으로 보낸 촬영물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루밍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으로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인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럼 디지털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이들의 취미나 관심사, 빈곤 같은 취약점을 파악하여 신뢰를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및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며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박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는 곧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그루밍 사례의 뉴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은 부모보다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잘 챙겨주고 막 관심도 가져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성적으로 막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이상하죠.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당한 겁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습니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에서 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생은 형법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성인식은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실제로 성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인되는 과정에 어떤 행동과 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그럼 디지털 그루밍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하는 사람.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사람.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하는 사람.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거절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 또는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핵심 수법 및 대처 방안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주빈의 혐의 가운데 가장 비난을 받는 게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는 부분이죠. 이들의 핵심 수법이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군지 안다며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올 경우 전문가들은 일단 대화를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핵심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해온다면 메시지를 읽지 말고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연인처럼 말을 걸어와도 신상 정보를 함부로 말해선 안 됩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하거나
사는 지역과 학교, 또 다니는 학원을 물어봐도 대답해선 안 됩니다. 정보가 모이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겐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미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공인된 상담기관에 받아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다며 아이디 비밀번호를 물어와도 응해선 안 됩니다. 신상 정보를 이야기할 경우 더 집요한 협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면 피해자인 아이를 질책해선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감추지 마세요. 아이들이 숨을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으면 성범죄자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JTBC 이수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인정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는 SNS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핸드폰 번호 등을 말해요. 특히 도움을 준다며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의심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고 연락을 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저장되어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끄도록 합니다. 그리고 SNS에 개인정보 포함해서 올리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말하는지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고 주의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아는 경우 링크를 확보하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는 경우 캡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연락을 합니다. 지원기관은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 문자, 카카오 상담도 있으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및 유형, 예방 방안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장난이야. 장난도 못 받아줘? 내가 싫다고 했는데 네가 장난이라고 하면 장난이 되는 거야? 너도 처음엔 웃었잖아. 그런데 왜 화내? 처음부터 찍지 말라고 했어. 꼭 화내면서 말해야 하니?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럴까요? 신영이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친구들은 웃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V를 만드는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다음엔 나 사진 시키는 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영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호는 신영이의 전화기 속 갤러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무표정한 모습,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고개를 젓는 모습, 엎드려 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영이는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후로 신영이와 영호의 다툼은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말거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영호가 유난히 까칠하다는 말, 영호가 화장을 하고 다녀 눈에 띈 게 문제인데 왜 화를 내냐는 수군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영이가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을 해? 학생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문제지 입술에 빨간 거 바르는 거잖아. 이거 립글로스야. 학생이 화장하니까 신기해서 찍은 거잖아. 신영이가 찍은 건데 왜 내 립글로스 탓을 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이 문제인데 찍힌 사람에게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건 옳은 걸까요?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 촬영, 사실 장난처럼 다룰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 몰래 도둑처럼 촬영한다는 의미에서 도촬, 법적 명칭으로는 불법 촬영입니다. 요즘에는 불법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면서 자신감을 얻는 학생들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한 초등학생은 잠든 누나의 발목과 손목을 테이프로 묶고 누나를 깨워 당황하는 모습을 비추고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 어느 10대 BJ는 반바지를 입은 어린 여동생의 하반신을 비춘 후 동생의 배, 허벅지, 다리 등을 때리는 것을 올렸습니다. 채팅창엔
다리 만짐에 부러워 등 성희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 우리 엄마 엉덩이를 보여주겠다더니 실제로 여성의 엉덩이를 5초가량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일은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하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공유,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돈을 지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피해자를 혐오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처벌 강화. 둘째, 피해자 지원 강화. 셋째,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과 유포 방지. 넷째,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위험성, 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문자보다 영상과 이미지에 더 익숙합니다. 장난처럼 생각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심각한 인격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없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도 안 됩니다.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결국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혹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불법 촬영은 때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 개인 간 전달도 처벌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